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오늘은 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만 원래 오셔야 돼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만 이렇게 좀 궁금해야 되는데 투자 못 하신 분들이 또 오를 때는 올라서 못 하고 또 정책 나오면 정책 나와서 못 하고 그죠? 계속 또 세미나에서 다 만나고 다 친해져 갖고 친목회까지 만들어지고 나올 게 다 나왔습니다. 나올 게 다 나왔는데 틈새가 너무 많이 보이네요. 또 돈을 벌 때가 저는 막 지금 방금 봤거든요. 미리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이거 자료 지금 제가 그 바로 파일을 받아가지고 2시 이후에 배포하라는 거를 캡처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만든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언론 쪽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이 자료는 최초로 보시는 거예요. 네. 2시부터 배포하게 돼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걸 보는 걸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는 세미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내가 이걸 먼저 알았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박수치면 큰일 나요. 이걸 과연 내가 돈으로 어떻게 만들까? 이게 과연 의미를 하는 게 뭔지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 정책을 막 자기가 무슨 뭐 국회의원인 줄 알아. 막 정책을 막 공부하고 있어. 그럼 안 되십니다.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자, 투기 과열지구 지정, 투기 지역 지정. 이제 투기 과열지구랑 그 전에 이제 조정 대상 구역이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투기 지역이에요. 서울시 전체는 투기 과열지구였고 요번에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금 상승된 거, 그러니까는 규제가 더 강화된 게 이제 강남 4구 그리고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억울하게 강서까지 꼈네요. 마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이 중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돈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규제를 불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불황이라는 것은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 이퀄 불황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세요. 불황이라는 것은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고, 그렇죠?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는 생산도 줄이게 되겠죠. 생산을 줄이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도 줄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것, 즉 돈이 없어지는 게 불황이에요. 돈이 없어지는 게. 네? 편하게 들으세요. 무슨 뭐 정책위원회들도 아니고 남자들도 특히 막 그냥 이렇게 막 받아 적고 막 너무 심각하게 들어. 뭐 내가 부담스러워 죽겠어. 남자들 얼굴 표정 보면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게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막 그렇게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죠? 네. 저 원래 할 말 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불황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튀는 곳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우리가 불황이 왔을 때 해외 자본이 유출이 되는 거야. 막 신흥국들에서 해외 자본이 유출이 되죠. 우리나라가 특히나 IMF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거의 뭐 제로에 바닥이 났었고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 신흥국의 돈이 다 떠나버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이 없어지는 것은 불황이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 5억 이상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시민권을 줘요. 그러면은 해외 자본이 막 들어오죠, 제주도에. 그럼 제주도는 호황이었겠죠. 그렇죠? 또 사드 보복 때문에 빠져나가죠.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거긴 불황이죠. 그러면 이 규제가 지금 돈이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느냐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느냐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불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디로 튀겠느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어디를 눌렀을 때 과연 어디로 갈지 계속 정책과 투기꾼들이랑은 숨바꼭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도 이제 공익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여하튼 간에 쭉 보면은 7개 지구가 4개구랑 강남 4구랑 기타 7개 구가 지금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재건축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옛날 재건축이랑 지금 재건축이랑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빠르게 리뷰만 할게요. 그냥 이거 그냥 나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지금 나온 자료를 제가 캡처해가지고 계속 지금 스크랩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25개구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고 투기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된 거고 경기 과천시가 들어갔고 세종시가 들어가 있고 부산 7개 기타 등등.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한다. 여태까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지만은 탄력적으로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려고 한다. 자, 민간 택지를 앞으로 많이 늘릴 거예요. 왜냐면은 요번에 골자가요. 골자가 일단은 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투기 방지죠. 요번에 골자가 그죠? 투기 방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영어를 한 번도 안 쓰고 살다가 요즘 제일 많이 쓴 용어 뭐예요? 갭. 갭 투자. 이 갭 투자 못하게 하는 거야 이제. 예? 갭 투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그 풀어주려고 하는데 풀어줄 땅이 뭐 도심에는 있나요? 한정적이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린벨트를 풀겠죠. 예?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민간 택지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아마 다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위례나 하남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을 때 예? 그런 이제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는 이제 부활을 하는 거고요. 이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적용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모호해요, 사실은. 예,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를 적용받은 데가요. 공동 아파트에서 적용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뭐 중랑구의 이상한 빌라 재건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용을 왜 받았냐면 그게 있는지 몰랐던 거야. 예, 근데 이 사례가요. 이 추진위원회 수립 때부터 아파트 준공 날 때까지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시세 차익이 타 지역보다 높을 때 3천만 원 이상 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초과이득 환수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감정 가격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감정 평가 방법은요.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익률 분석법이라고 해갖고 이게 얼마가 나오는데 이건 얼마가 돼야 된다. 월세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는 매매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수익률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복성식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토지는 얼마고 여기에 대한 건물은 얼마라 부동산은 이 가격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매매 사례라는 게 있어요. 매매 사례. 옆집이 얼마니까 네 집도 얼마다. 근데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설립됐을 때 누가 하나가 그 아파트 전체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한 채를 비싸게 사버렸어.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에 있어서 투기 그 초과이득 환수가 시행된 적이 없다. 왜? 시행되면 안 하니까. 안 하면 되지. 그럼 계속 안 하게 해요? 계속 초과이득 환수를 계속 해? 아니지. 경기 안 좋아지면 또 풀겠지. 그럼 그때 또 하면 되지. 뭘 걱정해요? 부동산에 있어서 손해본 사람. 떨어질 때 판 사람. 떨어졌으면 안 팔면 되지. 떨어져서 안 팔려면 자기가 무리 안 하면 되지. 버티면 되지. 그런 거예요. 경기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게 연속적인 행위예요. 연속적인 행위가 아니야. 규제라는 것은 연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얘네들이 경거망동을 하니까는 눌렀다가 또 얘네들이 완전히 자빠지면 또 풀었다가 계속 손바닥 뒤집씩 정책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초과이득 환수하면 안 하면 되지 뭐. 가볍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용을 한대요. 허용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전매가 한 번밖에 안 돼요. 예?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된 것들은 한 번밖에 안 되고 조합 설립 인가 지금 돼버리면 아예 안 돼버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 인가를 받은 게 있죠. 인가를 받은 거는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해. 1회. 1회에 한해서. 1회 한해서 전매가 가능하고 기존 이전의 것은 기존의 이전 것은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투기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기준이야. 조합 설립 인가. 니네들이 재건축을 할 회사가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가 기준이에요. 그냥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언제 아파트를 지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만들어졌다라는 시점이 조합 설립 인가야. 조합은 등기를 하면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랑 똑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의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거래가 돼요. 이전의 것들은. 근데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면은 전매를 못 해.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내겠죠? 조합 설립 인가 낸 거를 사면 어떻게 돼요? 한 번밖에 못 해. 거래가 될까? 안 되겠지. 이쪽은 거래가 어떻게 될까? 되겠지. 쉬워. 굉장히 쉬워. 홀짝. 그냥 부동산 홀짝이야.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니까는 투자를 못하고 막 그러시는데 일단 한번 쭉 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법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5년 동안 못한다. 한번 당첨되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일반 분양이 나왔을 때 당첨된 사람은 5년 동안 앞으로 못한다. 그 뜻이에요. 자,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 그냥 지원 안 해주겠다. 니네 안 그래도 투기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원 안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도시재생 뉴딜이 뭐예요? 새마을운동 같은 거예요. 새마을운동. 여러분들 뭐 도시재생 사업 해가지고 무슨 뭐 도심내가 엄청나게 개발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충만 알면 되시고요. 자,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지금 다주택자들 3년 이상 보유하면은 3%에서 30%, 10%에서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됐잖아요. 이제 그거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고, 자, 2주택자들은 기본 세율 6에서 우리가 그 40%까지에 대한 세율에서 탄력적으로 10%를 가산을 해요. 3주택자는 20%를 가산을 하는데 여기서도 빠지는 게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5년 이상 장기의 임대가 그냥 빌려줬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더 대두가 될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요. 자, 9억 이상의 9억 이하 플러스 2년 이상 거주. 그전에는 우리가 2년 보유만 하면 됐죠? 예? 근데 개선되는 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9억 이하 플러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자, 8월 3일 대책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에요. 취득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세법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면은 시행 부칙이 없어가지고 소급 적용 이런 거 없거든요. 그 전에 계약한 거라도 취득이라고 했으니까는 8월 3일 이에 이거는 그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8월 3일 이전에 이후에 취득, 등기를 하거나 잔금을 하게 되면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분양권 전매시, 분양권은 다 투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매시, 분양권은 우리가 주택 그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물권적 성격이 아니라 채권적 성격을 가진 거였는데 우리가 물권적 성격을 가진 것은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일반 과세를 해줬죠.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럼 맨날 직주근접만 배우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맨날 저기 딴 데 가고 직주근접 배우고 막 예? 용산 끌려가고 막 이러니까는 지금 세법은 하나도 모르시고. 그죠? 자, 그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채권적 성격을 가진 거라도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일반 과세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일반 과세가 아니라 중과세예요. 중과세. 단일 세율. 예? 일반 과세라는 것은 뭐예요? 누진세율. 소득 금액이 점점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걸 누진세라 그러죠. 저 마이크 갖다 드리는 수가 있어요. 핸드폰 다 꺼주십시오. 예.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그 제 자꾸 이 잡음을 나면 제가 까먹어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제가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단일 세율로 50%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2018년 1월 이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에요. 양도하는 것. 그러면은 2017년도에 어떻게 되겠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겠죠? 꽤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2018년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니까는 좀 시기적으로 좀 많이 끌었던 아파트 단지들, 뭐 가락시형 같은 경우가 아마 올 말에 더불어서 가락시형이 이제 올 중하반기, 그러니까는 3분기부터 이제 그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이 대출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거기서 물량들이 조금 쏟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책을 보면서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정책을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정책을 보면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것과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자금은 어떻게 이동할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야. 정책을 정책으로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미 전문가 되셨어요. 세미나 이만큼 들었으면 전문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서 버느냐를 연구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풀어주는 게 요겁니다. 보니까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 검토.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중공공 임대에 대해서 제가 아마 누누이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올해 마지막까지, 올해까지만 적용하는 것도. 혹시 중공공 임대 모르시는 분? 중공공 임대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상담 필히 받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마지막 선물 주고 간 게 그게 중공공 임대예요. 올해까지만 해당됩니다. 자,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자금 조달 계획 등 신고 의무화. 그래서 자, 예전에 이제 이게 있었을 때는 6억 이상 주택이었는데 지금 3억으로 강화됐어요. 3억으로 강화돼 가지고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앞으로 너 이거 입주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서 이제 피해 가려면은 좀 여러분들 좀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임대 비율을 늘립니다. 임대 비율을 늘리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권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한테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풀릴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오피스텔 자체가 현재 이 법 자체가 주택을 잡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죠. 그렇죠? 준주택이면은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지금 주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아파트와 똑같이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첨도 우리가 선착순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지금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주택으로 봤을 때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어져 버립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택이랑 똑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확장 면적도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오피스텔에 있어서 그 뭐죠 지금 욕조 같은 거 설치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건축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법을 바꾸는 게 지금 나온 것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랑 주택법 바꾸는 건데 이 오피스텔까지 하면 건축법까지 손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강 다 훑어는 본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뭐 나올 거 다 나왔죠, 그렇죠? 뭐 나왔어요? 뭐 투기과열지구, 그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또. 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주택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를 이제 하는 것들, 입주 계획이랑 자금 출처까지 조사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 나올 건 나온 것 같습니다. 초과이득 환수도 부과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싹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가피해인데 다행이죠. 여태까지 다 놓치셨죠, 그렇죠? 다 놓치셨으니까 떨어질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 떨어지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10%만 떨어져도 들어가세요. 15% 떨어지는 금액이 아마 한 2007년도 최고점 때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2007년도에 투자한 사람들보다 10%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면 우리 10년 벌은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더 바닥 기다리지 마시고, 예? 10% 떨어지면 재건축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또 벌 수 있느냐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제 누군지 아세요? 선대인이. 예, 부동산 대폭락 시간대가 온다. 얘 이제 부동산으로 안 되니까는 보험 가입을 위한 팁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험 연구로 바꿨어요. 얘가 종목을. 부동산이 계속 오르니까 할 일이 없잖아. 지는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가 보험 연구가로 바뀌었거든. 보험 연구가로 바뀌었는데 얘가 떨어질 때 잠깐 나오는 애거든요. 얘가. 얘는 그러니까 평생을 떨어진다 하고 있는 애예요. 떨어진다 라고 떨어지면 나와 이렇게. 그래갖고 그때 잠깐 떨어질 때 자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졌는지 알아. 그러니까 거의 그 인디안 수준이에요. 인디안 기우제 있죠. 계속 비와라 그래갖고 비 오면 지가 기도하고 비왔는지 알잖아요. 그건 비슷한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나올 때 된 것 같고요. 자,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좀 딱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6월 19일 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자, 투기 지역들. 그래서 청약 규제,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을 하는 게 이제 6월 19일 날 발표. 재건축이 기존에는 우리가 한 구역에서 3개를 갖고 있으면은 한 세대당 3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있어서 2세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전용 면적 큰 것들. 전용 면적이 큰 것들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2개까지. 그래서 서초구에서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것들, 그런 데들이 지금 삼풍 아파트 대형 평수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그리고 강남에서 재건축 대상이 지금 뭐 7, 80평이 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송파에 있어서는 아시아 선수촌이 굉장히 또 그 뒤를 이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큰 대형 평수들도 가격이 굉장히 지금 얘네들을 제한하면서 같은 세대가 2개를 받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들이